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20화 김유신과 김춘추 제1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유신. 정조부는 가락국의 10대 구영왕이며 외정조모는 지소태우로 신라의 제23대 법무왕과 보도부인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유명한 김유신이 말복을 잘랐다는 역사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만명부인이고, 아버지는 춘청, 충북, 진천 지방의 태수로 서현 장군입니다. 진골 중에서는 변방의 태수였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한마디로 삼국사기에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한, 중, 일 동아시아 역사서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마 김유신은 자신의 약점, 즉 가야계라는 한계를 스스로 이겨낸 인간 성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먼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김유신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토번, 티베트처럼 중국의 편이 되었을 것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삼국사기 인물 열정 총 10권 중 3권 3분의 1이 김유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한 신라왕이 아닌데도 왕릉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둘레돌 12지신상이 가장 정교하며 김유신은 사후 160년 후 흥덕왕으로부터 흥무대왕으로 추존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은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78년 동안 5명의 왕을 섬겼는데 골품은 진골인데 경주 김씨가 아니면서도 진골이 된 사람은 고구려의 왕족 보덕왕 안성과 김유신이 유일합니다. 삼국 중 가장 약소국으로 신라 성골왕통의 단절로 인한 정치 불안정과 풍정 등화로 약화된 신라군을 이끌고 백제의 끝없는 침략을 수없이 막아냈으며 내부적으로 서라볼 귀족들의 반란을 연거푸어 진압하는 등 망국의 단계로 돌입한 신라를 지켜내는데 큰 기여를 했고, 무엇보다 대장군으로서 사만 일통의 대업과 이 땅에서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낸 우리 민족의 대영웅이기도 합니다. 김유신이 활동한 시기는 신라는 진흥왕의 전성기가 끝나고 반복되는 실정과 외교적 고립, 신라 내부의 반대 세력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신라를 존속시킨 핵심 인물로 넓게 보면은 향후 수천 년 한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대장군의 이미지가 강하게 묻혀 있지만은 정치가로서 영향력도 산대등직을 맡는 등 매우 높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체 두고 고구려 땅 일부지만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의 탁월한 해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땅은 영계소분이 지병으로 죽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신라에게 후방 식량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수의 신라 대신들은 당나라 소송방과 이적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에 식량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만, 김유신은 반대의 의견으로 무릅쓰고 문무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와서 신라가 나당영맥을 깨고 당나라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고구려 땅 전부는 당나라 것이 될 것이고 차후 신라도 위험해진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당이 밉지만은 고구려 전투에 참전하여 고구려 땅 일부라도 찾을 맹물을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김유신은 평양에 주둔한 땅의 안동도부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 실파사의 화랑 국선이 되었는데 유신의 휘하에 백석이라는 유능한 낭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백석이 유신에게 고구려를 염탐하고 오자고 제의를 했고, 밤에 백석과 같이 길을 가던 중 고라천 곡에
지금 영천지방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고라천 고개 위에서 우연히 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졌을 즈음 유신으로부터 반길의 목적을 들은 여자들은 잠시 산신령의 모습으로 화연하여 유신에게 백석은 고구려국의 사람으로 유신을 깨어 적지로 데려간다고 하며 경고를 한 뒤 사라졌습니다. 고라관에서 유신은 백석에게 중요한 문서를 읽고 왔다며 집으로 돌아온 뒤 백석을 잡아 문초하여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백석은 이렇게 자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백석은 원래 고구려 사람으로 영양왕 때 고구려에서 국경의 강물이 역류하는 계변이 생기자 고구려 왕은 추남이라는 점장이를 불러 점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추남은 왕비가 음낭의 돌을 거스르는 까닭에 이런 변교가 생겼다는 전개를 내놓았습니다. 노한 왕비는 왕에게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다른 것으로 시험해보자 맞지 않으면 추남을 중흥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구려 왕은 쥐 한 마리를 상자에 숨겨놓고 추남에게 상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추남은 상자 안에는 쥐가 들어있다고 말하며 그 숫자는 한 마리가 아닌 8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처형당한 추남은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다른 나라의 대장으로 환생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추남을 죽이고 나서 미심쩍은 생각이 든 왕이 쥐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쥐의 배 속에는 새끼가 7마리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추남의 점이 사실임을 알았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 그날 밤 고구려 왕은 처형당한 추남이 신라 김서연의 부인 만명 부인의 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고 추남이 신라에서 김유신으로 환상했다고 판단한 고구려 왕과 그 신하들은 백석을 시켜 유신을 깨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김유신은 백석을 처형한 뒤 자신을 구해준 새 신하들에게 제사를 지내어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새 산신령은 나림, 경주의 난삼을 말합니다. 헌래, 청도의 부산을 말합니다. 골화, 영천의 금강상, 세 지역의 산신령으로 이후 신라에서는 국가 제사에서 시조묘나 종묘 다음으로 격이 높은 대사로서 우대하였다고 합니다.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 대하성 도독의 잘못으로 백제에게 빼앗긴 대하성 합천지방에 나오는 성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하성을 되찾는데 김유신이 지력이 매우 돋보이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대하성을 되찾기 위해 김유신은 백제 장군 의직에게 허위 전술을 폈고 이에 말려든 백제 의직은 대하성 밖으로 나와 전멸을 하고 맙니다. 이 대하성 탈환과 탈환 과정에서 사로잡은 장수 8명을 죽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수의 유골과 맞바꾼 것은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고 김춘추와 우중을 돈독하게 할 뿐 아니라 일약 신라 귀족과 백성들에게 김유신의 명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전라가였습니다. 조미곤이라는 고정간첩을 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미곤은 태종 무효랑 때 급찬으로 천산헬령을 지내다가 백제의 포로가 되어 좌평 임자의 부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조미곤은 신라로 탈출하여 자신의 상황과 백제의 실정을 김유신에게 소상히 고하였습니다. 김유신은 조미곤을 통하여 백제의 최고관리 좌평 임자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라가 백제에게 망하면 나 김유신을 임자가 보호해주고 만약 백제가 망하면은 임자의 신변은 나 김유신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이런 적가내톡한 조미곤은 간첩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백제의 내정 책임자 자평인 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엔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미곤은 황송스러워하며 물러나 여러 달 동안 처벌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러는 중에 임자가 조미곤을 불러
백제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다. 조미고는 신라로 돌아와 백제 자평 임자의 말을 김유신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제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을 포섭한 김유신은 그 후 적극적으로 백제 공략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감사합니다. 20일화 김유신, 김춘추 2편이 이어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